제발 범인이 누군지 말해줘. 백설이는 병원 침대에 누운 민세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민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 백설이는 어김없이 민세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6개월째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시켰어. 내가 깨어나면 자랑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백설이는 민세리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깨어날 확률이 5%도 안 된대. 하지만 엄마는 믿어. 넌 강한 아이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티슈로 닦았습니다. 민세리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세리야, 엄마가 미소 무덤에 다녀왔어. 언니한테 내 이야기 많이 했어. 빨리 깨어나라고 전해달라고. 백설이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백미소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소야, 내 동생 좀 깨워줘. 엄마 혼자는 힘들어. 액자를 민세리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백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세리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세리야? 백설이는 눈을 의심했어요. 방금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세리야, 세리야. 백설이는 민세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자 민세리가 백설이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누구 없어요? 백설이가 복도로 뛰쳐나가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세리 손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세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의사 선생님, 호출할게요. 5분 후 의사가 도착했어요. 응급팀까지 함께였습니다. 민세리 씨, 들리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민세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없어. 6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의사는 흥분했어요. 민세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졌어요. 가늘게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어요. 세리야, 세리야. 백설이는 민세리를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야. 넌 6개월 동안 잠들어 있었어. 6개월. 그렇게 오래. 민세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도 있었어요. 침대 옆 액자, 백미소의 사진. 미소. 언니. 민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생각나요. 엄마, 괜찮아. 지금은 쉬어. 하지만 민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제가 본 것을.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민세리는 백설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소 언니, 누가 죽였는지. 저 알아요. 백설이는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다 봤어요. 그날. 전부. 문태경이 복도를 뛰어왔어요. 백설이한테서 급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세리가 깨어났어요? 네, 깨어났어요. 문태경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민세리를 봤습니다. 세리야, 나 문태경 아저씨야. 알아볼 수 있어? 민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저씨, 엄마 남편. 그래, 맞아. 정말 다행이다. 문태경의 눈도 붉어졌어요. 아저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미소 언니. 그날, 민세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말하기 힘들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전 옥상에 있었어요. 담배 피우러 갔었거든요. 백설이는 놀랐어요. 내가 담배를 피워? 죄송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민세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민강유통본사 옥상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저는 옥상 구석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미소 언니가 올라왔어요. 언니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 말 안 할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듯이 말하더라고요. 민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누가 올라왔어요. 누구? 김선재요. 민두식 회장 비서였던. 백설이는 문태경과 눈을 마주쳤어요. 김선재가 뭐라고 했어? 백미소, 넌 너무 많이 알았어. 회장님이 곤란해하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소 언니가 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빌었어요. 민세리는 자신도 그때 울고 있었어요. 근데 김선재가 언니한테 다가가서 갑자기 밀었어요. 난간 너머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미소 언니가 안 돼. 그렇게 소리치면서 떨어졌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백설이는 민세리를 안아줬습니다. 세리야, 힘들었겠다. 그런데요. 민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뒤에 또 누가 있었어요. 문태경이 앞으로 나왔어요. 뒤에. 누가?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너무 어두웠거든요. 민세리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김선재가 미소 언니를 밀고 나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이제 깨끗해졌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 저 알아요. 백설이가 물었어요. 누구였는데? 민두식이요. 백설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확실해? 네. 저 그 목소리 몇 년 동안 들었어요. 절대 틀림없어요. 문태경이 말했어요. 그럼 민두식이 직접 현장에 있었다는 거네요? 네. 김선재한테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지켜본 거예요. 민세리는 몸을 떨었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숨어서 멀리서 다 봤어요. 김선재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민두식이 다가와서 등을 툭툭 쳤어요. 수고했네.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엔 둘이 내려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래에서 사람들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떨어졌어. 그런 소리들. 저는 내려가지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본 걸 말하면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민세리는 자책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집에 가서도 말 안 했어요. 경찰이 물어봐도 거짓말했어요. 그게 저한테 벌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잠들었던 거예요. 백설이는 민세리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넌 너무 어렸어. 무서웠을 거야. 문태경이 말했어요. 세리야,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어.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민세리 씨, 진술 받으러 왔습니다. 민세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경찰은 녹음을 했습니다. 이 증언 법정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야죠. 미소 언니를 위해서. 그날 밤 10시 민두식 저택. 민두식은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상하게 불길한 기분이 드는군. 민두식은 잔을 비우고 다시 따랐어요. 벌써 5번째였습니다. 요즘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악몽을 꿨거든요. 백미소가 나타나는 악몽. 왜 날 죽였어요? 꿈속에서 백미소가 물었어요. 민두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백미소가 말했어요. 지옥에 갈 거예요. 민두식은 잠에서 깨곤 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냥 꿈일 뿐이야. 신경 쓸 것 없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전화가 울렸어요. 김선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민세리가 깨어났대요. 민두식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6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데요. 그 애가 뭘 알고 있는데? 그게 4년 전 일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민두식은 책상을 쳤어요. 젠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너 당장 어디 숨어. 해외로 나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두식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울렸습니다. 집사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경찰입니다. 경찰? 네. 검찰 수사관들도 함께 왔습니다. 민두식은 서둘러 서재 뒤 비밀 금고를 열었어요.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민두식 씨, 백미소 씨 살인 교사 및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민두식은 뒤로 물러섰어요. 민세리 씨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증언했어요. 세리가? 민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4년 전 옥상에서 당신이 김선재에게 지시한 것,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것, 전부 증언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거기 있었다고? 민두식은 믿을 수 없었어요. 몰랐죠? 민세리가 옥상 구석에 숨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잘했어.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말한 것도 전부 들었습니다. 민두식은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그건 증거도 있습니다. 당신과 김선재의 통화 녹음, 비자금 조성 내역, 살인 교사 관련 문서. 수사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민두식은 그 서류를 봤어요. 자신이 숨겨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김선재가 보험으로 빼돌려뒀더군요. 우리한테 넘겼고요. 이 배신자 자식. 민두식은 소리쳤어요.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손 내밀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민두식은 버텼어요. 변호사 부를 시간도 없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압니다. 살인 교사범이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민두식은 저항했습니다. 손놔. 감히 누가 날 잡아? 내가 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것과 살인은 별개입니다. 민두식은 끌려 나갔어요. 집사와 하인들이 복도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뭘 봐. 다들 일이나 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저 양반도 끝나는구나. 벌 받을 짓을 너무 많이 했지. 민두식은 굴욕감을 느꼈어요. 평생 군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민두식 회장, 혐의 인정하십니까? 백미소 씨 살인을 지시하신 겁니까? 민세리 씨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태워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민두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저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같은 시각, 김선재 집. 김선재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민두식 회장이 백미소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민세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선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망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미 집 밖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김선재는 결정했어요. 차라리 먼저 자백하자. 그게 형량 줄이는 길이야. 전화를 걸었어요. 검찰에. 저 자수하겠습니다. 네. 누구시죠? 김선재입니다. 백미소 살인 사건. 제가 했어요. 30분 후 검찰청. 김선재가 출두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님, 정말 자백하신 겁니까? 김선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사실. 김선재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민두식 회장이 지시했어요. 백미소를 제거하라고. 왜요? 백미소가 민강유통 비리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험했어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네. 제가 직접 밀었어요. 김선재는 울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네요. 뭐가요? 민세리 증언에 따르면 뒤에 민두식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건 민두식이 직접 왔다는 거죠. 현장에?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그럼 당신만의 범행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 혼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민두식 녹음 파일 있어요. 잘했어. 이제 깨끗해졌어. 이 말. 음성 분석 결과 민두식 목소리 맞습니다. 김선재는 무너졌어요. 5일 후 놀랍게도 결혼식이 열렸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결혼식을 해도 되나요? 민세리가 물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행복한 일이 필요해. 백설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백미소를 추모하는 의미였습니다. 미소야, 엄마 오늘 결혼해. 내가 살아있었으면 신부 들러리 서줬을 텐데. 결혼식장은 조용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왔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문태경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백설이도 대답했어요. 키스를 했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식장 문이 열렸어요. 민경채였습니다. 잠깐만요. 민경채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루시아 씨, 결혼 축하해요. 민경채 씨. 백설이는 놀랐어요. 민경채가 왜 왔을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경채는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백미소의 친엄마예요. 네. 백설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40년 전에 아기가 바뀌었어요. 백미소는 제 친딸이었고, 민세리는 민두식 친딸이었어요.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말도 안 돼. 그럼 민경채가 백미소 친엄마? 민경채는 무릎을 꿇었어요. 루시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았다면. 백설이는 민경채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소는 돌아오지 않아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야 해요. 뭔데요? 당신이 백미소 친엄마라면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알아요. 그럼 감옥 가세요. 민두식처럼.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제가 져야 할 죄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백설이는 민경채를 따로 불렀어요. 민경채 씨, 아기가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민경채가 말하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공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 실장? 40년 전 제가 아기를 바꿨어요. 뭐라고요? 백설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짓을? 민경채가 제 딸이거든요. 네. 이제 백설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공 실장 딸이 민경채. 그럼. 네. 저는 미혼모였어요. 민두식 집에 식모로 들어왔죠. 공 실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딸을 낳고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두식 친딸과 바꿨다고요? 네. 죄송해요. 백설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럼 민세리가 민두식 친딸이고 백미소가 민경채 친딸이고 민경채는 공 실장 딸이다. 네. 이 집안은 정말. 백설이는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미친 집안이네요. 그날 밤 민경채는 혼자 민두식 침실에 들어갔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경채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답일까? 20년을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두식은 엄격했어요. 아니,
냉정했습니다. 민경채, 넌 후계자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우는 건 약자들이나 하는 거야. 감정은 사치야. 이성으로 판단해. 그렇게 자랐어요. 사랑 없이, 온기 없이. 오직 성과와 실적으로만 평가받으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난 정말 민두식 딸이었을까? 민두식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딸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백미소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경쟁자로만 봤습니다. 저 여자가 회사를 위협해. 하지만 백미소는 달랐어요. 자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했고, 솔직했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더 미워했습니다.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질투였어요. 순수한 질투. 그리고 백미소가 죽었어요. 민두식의 지시로. 민경채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백미소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내가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 죄책감이 민경채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방문 앞에 섰어요. 칼을 꼭 쥐었습니다. 들어가면 끝이야. 저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나. 문을 열었어요. 민두식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민경채는 다가갔어요. 한 발, 두 발, 칼을 들었어요. 민두식의 목이 보였습니다. 여기만 찌르면 돼. 단 한 번만.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나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백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백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엄마도 저 사람이랑 똑같아져요.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미소야, 엄마는 너무 화가 나. 이 사람이 널.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환청이었지만 생생했어요. 민경채는 칼을 내렸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미안해. 미소야. 엄마가 너무 무력해서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칼이 떨어졌습니다. 민두식이 뒤척였어요. 깰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급히 칼을 집어들었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죽여야 해. 칼을 다시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안 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설이었어요. 문태경도 함께였습니다. 민경채는 놀라 돌아봤어요. 루시아 씨? 칼 내려놓으세요. 백설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왜요? 이 사람 죽여야죠. 미소를 죽인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럼 왜 말려요? 죽이면 끝이에요. 너무 쉽게 끝나버려요. 백설이는 민경채에게 다가갔어요. 이 사람은 살아서 고통받아야 해요. 하지만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백설이는 침대에 누운 민두식을 내려다봤어요. 살아서 감옥에 가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모든 걸 잃고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야 해요. 문태경이 말했어요. 루시아 말이 맞아요. 죽이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피예요. 민경채는 칼을 보았어요. 그리고 민두식을 봤습니다. 백설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칼 주세요. 제발요. 당신까지 살인자 되지 마세요. 민경채는 천천히 칼을 내밀었어요. 백설이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민경채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어떡해요. 제 딸을. 제가. 백설이는 민경채 옆에 앉았어요. 저도 당신을 용서 못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감옥 가는 건 보고 싶어요. 죽는 건 아니에요. 민경채는 백설이를 봤어요. 루시아 씨,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경찰서 가세요. 자수하세요. 자수. 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하세요. 민두식의 범죄, 비리, 전부요. 문태경이 덧붙였어요. 그게 미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럴게요. 셋은 침실을 나왔어요. 민두식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백설이가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
정말 민두식 친딸이에요. 민경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 공실장 딸이에요. 네. 40년 전에 아기가 바뀌었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은 놀랐어요. 그럼 민세리가? 네. 민세리가 민두식 친딸이에요. 백설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안은 정말 복잡하네요. 죄송해요.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백설이는 돌아섰어요. 가요. 태경 씨. 둘은 집을 나갔어요. 민경채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자유로운 날. 다음 날, 민강유통본사.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백설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표할 게 있어요. 뭡니까? 저는 현재 민강유통 주식 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떻게? 민두식 회장이 예전에 제게 준 지분, 그리고 시장에서 추가 매입한 지분입니다. 그럼, 네, 제가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오늘부로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말도 안 돼. 한 임원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최대 주주 자격으로요. 백설이는 차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로 해고해요. 명단을 돌렸어요. 10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민두식과 함께 비리를 저질렀어요. 증거도 있고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명단에 있는 분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해당 임원들은 끌려갔어요. 그리고 민두식의 모든 재산을 동결합니다. 범죄 수익이니까요. 또한 민강유통은 앞으로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개월 후, 법정. 민두식의 재판이 열렸어요. 민두식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민두식은 백미소를 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문정우, 한미라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증인이 나왔어요. 민세리였습니다. 증인, 그날 밤 무엇을 봤습니까? 김선재가 백미소 언니를 밀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민두식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했어. 이제 깨끗해졌어. 그렇게 말했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떨궜어요. 다음 증인은 김선재였어요. 피고인 김선재, 진술하세요. 제가 백미소를 죽였어요. 하지만 민두식 회장이 지시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녹음 파일 있어요. 회장님이 백미소 제거해라고 한 거요. 검사가 녹음을 틀었어요. 민두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미소, 그애 위험해. 너무 많이 알아. 제거해. 민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민두식은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젊은 생명을 빼앗은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탕.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사형.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이었습니다. 민두식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음 주, 김선재의 재판이었어요. 김선재는 자수한 덕분에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수했지만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직접 백미소를 밀어 죽였습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김선재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요? 자수했잖아요. 자수는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피고인 김선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탕. 김선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마지막으로 민경채와 공 실장의 재판이었어요. 둘은 자수했고 모든 걸 고백했어요. 피고인 민경채는 민두식의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수했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경채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피고인 공 실장은 40년 전 영화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공 실장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민경채는 교도소로 끌려가기 전 백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시아 씨. 네.
미소. 제 딸. 잘 부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덤이요. 제발 돌봐주세요. 제가 못 가니까.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민경채는 끌려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민두식. 하지만 집행되지 않았어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교도소 의무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가난 말기예요. 3개월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민두식은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죽는구나. 면회객이 왔어요. 백설이었습니다. 왜 왔어? 마지막 인사하려고요. 백설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후회하세요? 모르겠어. 민두식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난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미소는 23이었어요. 인생이 이제 시작인 나이였어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그 아이의 미래를 빼앗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안 해요. 백설이는 단호했어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럴 줄 알았어. 민두식은 눈을 감았어요. 그냥 가. 더 볼 것도 없잖아. 백설이는 일어났어요. 잘 가세요. 지옥에서. 2주 후, 민두식은 사망했어요. 교도소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어요. 백설이는 민간유통을 훌륭하게 경영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50% 증가했습니다. 좋네요. 백설이는 미소 지었어요. 직원 복지는 월급 15% 인상했고 육아 휴직도 확대했습니다. 잘했어요. 문태경이 들어왔어요. 여보, 점심 먹으러 가요. 응. 둘은 함께 나갔어요. 식당에서 민세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민세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파스타.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 백설이는 발표를 했어요. 세리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백미소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정말요? 민세리가 기뻐했어요. 어려운 아이들 돕는 거예요. 미소 이름으로.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 한 달 후, 백미소 장학재단이 설립됐어요. 첫 장학생으로 50명을 선발했습니다. 미소야,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게 됐어. 백설이는 미소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자랑스럽지? 민경채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민경채, 면회 왔어요. 누구요? 민세리 씨래요. 민경채는 놀랐어요. 민세리가 왔다고?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민세리가 앉아 있었어요. 세리야, 안녕하세요. 민세리는 웃었어요.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고마워. 이모, 1년 후면 나오시죠? 응. 나오시면 같이 장학재단 일해요. 내가? 네. 미소 언니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이모도 함께 하면 좋겠어요.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2년이 더 흘렀어요. 민경채가 출소했습니다. 백설이와 민세리가 마중 나왔어요. 민경채 씨, 루시아 씨. 세리가 말했어요. 장학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네. 하지만 제가. 괜찮아요. 같이 해요. 미소를 위해서. 민경채는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백미소 무덤으로 갔어요. 언니, 이모 나왔어. 민세리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장학재단 운영할 거야. 백설이가 꽃을 놓았어요. 미소야, 내 이름으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어.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공실장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소네 집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북적였어요. 이모,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공실장은 매일 백미소 무덤에 갔어요.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미소야,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하던 거. 할머니가 늦게나마 제대로 사과할게. 미안하다. 5년이 흘렀어요.
백미소 장학재단은 매년 200명을 지원하는 큰 재단이 됐어요. 민간유통은 국내 1위 기업이 됐습니다. 투명 경영으로 유명했어요. 어느 일요일 백미소 무덤 모두 모였습니다. 백설이, 문태경, 민세리, 민경채, 공실장. 언니, 나 이번에 장학생 면접관 했어. 정말 착한 아이들이 많더라. 민세리가 말했어요. 미소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백설이가 말했어요. 제가 한 명 더 지원하겠습니다. 민경채가 말했어요. 제 월급으로. 저도요. 공실장도 말했어요. 식당 수익 일부를 기부할게요. 5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소야, 우리 다 잘 살고 있어. 백설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태양을 삼키려 했어요. 욕심으로, 권력으로.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태양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엄마, 배고파. 민세리가 말했어요. 그럼 공실장 식당 가자. 좋아요. 5사람은 함께 걸어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